안녕하세요. 드디어 파이 네트워크 해커톤 두 번째 중간 쇼케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쇼케이스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4개의 파이 앱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앱들에 대해서 리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니콜라스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주는 앱들은 해커톤 우승 후보 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앱이다. 즉 다른 앱들보다 더 훌륭한 앱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앱들을 통해 파이 코어 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앱들이 더 개발되고 나아주었으면 하는지 그런 힌트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NFT 앱인 유닛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쇼케이스에서는 편집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본 링크는 동영상 게시판에 제가 걸어 놓을 것이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파이스토리님께서도 직접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NFT가 무엇이냐, 만약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NFT 앱이 해커톤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 영상이 좀 깁니다. 한 30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짧게 몇 줄로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고요. 해석을 하자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철수에게 1달러를 빌립니다. 그리고 다시 1달러를 철수에게 갚을 시에는 그냥 아무 1달러 지폐를 철수에게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굳이 빌렸던 그 똑같은 1달러 지폐를 찾아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1달러라는 지폐는 1000장, 만장을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보아도 결국 다 똑같은 1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1달러 지폐들은 암호화폐에서는 FT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Fungible Token, 대체가 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NFT를 비유를 들자면 1달러 지폐가 아닌 미술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철수에게 모나리자 미술품을 빌렸습니다. 미술품 한 점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철수에게 갑자기 모나리자 대신 이런 미술품 한 점으로 갚게 된다면 철수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똑같은 미술품 한 점이지만 둘은 대체가 서로 안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술품이 아닌 게임에서의 아이템은 서로 대체가 될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냥 보아도 이 아이템은 무언가 귀중해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반면 이런 아이템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무료로 주는 기본 아이템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한 개의 아이템으로 수량은 같지만 서로 값어치가 달라 대체가 안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상에서 계약된 전자계약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음악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고유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NFT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NFT는 미래에서 블록체인을 말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파이 네트워크 또한 이 NFT 관련 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인프라를 발전을 시켜야 하며 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라는 식의 말씀을 예전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파이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NFT 플랫폼은 시간 문제일 듯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유닛이라는 앱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 앱은 해커톤 일정과 관계가 없는, 즉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 중인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동시에 NFT 특성상 여러 예술인들을 또 모집을 하여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유닛이라는 앱을 잠시 보면 일단 다수의 개발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건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여러 국가에서 온 개발자들이 합류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파이데이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에서 이벤트를 열었었죠. 바로 파이데이를 기념하여 파이 아트를 공모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결과물들을 쇼케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닛의 개발진들은 파이데이의 파이 아트 쇼케이스를 보았었고 네트워크 NFT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확신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예술인이나 NFT에 관심이 있어하는 인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이었을 듯 합니다.
메인넷이 출시도 안 된 상태로 2,400만 명 이상의 활성 유저를 모으기도 쉽지는 않지만 가치가 0원인, 즉 메인넷이 나오지 않은 코인들이 만약 어떤 기념일 날에 자신들의 아트를 공모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팬들이 응모를 해줄까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NFT 마켓 중 가장 핫한 오픈시에 한번 접속을 해봅니다. 네, 여기에 접속을 해서 아직 메인넷도 출시가 안 된 파이 네트워크 관련 NFT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 관련 NFT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NFT 마켓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파이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흡사한 휴대폰 관련 코인들을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 네트워크나 이글 네트워크를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이 오픈시 마켓에서는 그런 파일들을 NFT 관련 파일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게 무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즉 저희들이 말하는 파이의 NFT 가능성이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언제 파이 네트워크 관련 작품과 NFT 플랫폼 그런 게임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어느 시간에 유닛이라는 앱이 저희들에게 아주 친근한 앱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저 NFT에 관심만 가지고 계시고 기술 개발 과정들을 계속 쭉 즐기시다 보면 조만간 큰 발전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영상을 만들기 한 달 전에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 큰 관심이 없었을 때입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아니더라도 NFT 게임이나 그런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는 거의 믿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이 게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모두가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필리핀이 이 게임에 관련해서는 세계 1위를 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이곳 사람들이 NFT나 블록체인에 대한 편견도 좀 많이 바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을 잘 믿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NFT에 관련해서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휴대폰 게임을 할 시간에는 모두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NFT 게임만 좀 하려고 지금 변했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30일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엑스 인피니트라는 게임 외에도 어떤 다른 NFT 재테크가 있는지 전부 서치하는 분위기고요. 30일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파이코인에 관해서는 또 최근 들어서 세계에서도 가장 핫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잘 만난다면 저 같은 파이오니어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 빠른 시기에 파이 게임 관련 NFT 관련 생태계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앱은 파이 라이브러리라는 앱인데요. 파이 도서관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작가들이나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이곳에서 본인의 책이나 관련 글들을 업로드하고 또 저희들은 파이코인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작가나 서적명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사실 있으면 상당히 이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앱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 앱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 또한 작가로 활동 중이며 다수의 책을 낸 경험이 있는 그런 사실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앱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언급해 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애플파이 같은 도서 앱들이 더 큰 규모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파이 뉴스와 같은 좀 더 메이저한 카테고리에 있는 앱들도 소개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개된 앱들이 다른 파이 앱들과 비교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소개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기부여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앱은 바로 유파이라는 앱인데요. 사실 대다수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는 더 이상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파이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6월 달쯤에 이 유파이 앱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기술적인 개발 단계 위주의 영상만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유파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재미가 없는 앱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해커톤 이전, 즉 작년에 출시되었던 영상들을 보게 되면 파이 전용 마켓, 옥션, 뉴스, 게임이나 SNS 등 수많은 기능을 유파이 앱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중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마켓은 블록체인을 통한 에스크로 장치를 걸어서 소비자에게 안정장치를 주는 그런 기술이 개발 중이었었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 앱들에 소홀히 하지 않고 또 해커톤 전부터 이미 전문 앱 디자이너까지 개발팀으로 합류했었다라는 점. 그러한 모든 면에서 완성도 면에서는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앱 중 하나이다. 해커톤의 우승 후보 중 하나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번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앱도 살짝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챌린지 앱입니다. 일단 어떤 걷기나 자전거 등으로 도전 과제를 수행을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소개 영상이 너무 짧아서 웹사이트를 직접 접속하여 보았습니다. 일단 해커톤 앱에서 한번 찾아보니 99%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접속을 해 보았습니다. 접속을 해 보니까 메인에 9월에 이미 등록이 시작이 되고 있고 도전 거리를 선택을 해라. 그리고 선택 직후부터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챌린징이 진행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룰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서치를 해보니 한 달 동안 도전할 거리를 선택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룹이나 가족, 동아리 이렇게 단체로 이 챌린징을 해나가는 것이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등록을 할 때 비용을 낸 회원들에 한해서 실제 우편으로 메달을 보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메일을 통한 Virtual Medal Certificate, 즉 가상 메달 증명서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파이 앱을 보면 NFT 포맷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 Virtual Medal Certificate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즉 아무도 위조할 수 없는 평생 나의 저작권이 보증된 그런 NFT 형식의 메달이나 증명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챌린지 등록 시 제가 얼마의 파이코인을 내야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등록창을 한번 눌러봅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나오죠. 일단 달리기 도전 과제 0.05 파이를 눌러봅니다. 그럼 이렇게 달리기의 한 달 동안의 도전 거리를 수치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달 수치인의 성명을 적는 칸도 보이고요. 즉 이 앱은 어떤 도박적인 요소나 서로 경쟁을 해서 상금을 타는 그런 앱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주고자 파이코인을 미리 내고 도전을 달성할 시 메달을 실물이나 가상 NFT로 받는 그런 앱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4개의 앱을 한 영상에 다 리뷰를 해드려서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